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한 중학교에서 학부모가 교사의 폭언과 욕설을 내 서울시 교육청이 이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중과 적용한 양도소득세를 오는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감염증 사태로 인해 일부 상인들이 마스크를 매점매석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소독에 쓰이는 유명 살균제까지 값이 올라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이었습니다. 무심코 맞는 예방접종에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동 감각 마비가 나타나는 말초 신경질환, 길랭바레 증후군인데요. 현재는 100만 명당 1명꼴로 보고되고 있으며 예방접종 후 3주 이내 혹은 급격하게 나타날 수 있고 심한 경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접종 후 손끝이 저리는 마비와 감각 이상이 발생하면 빠르게 치료하셔야겠습니다. 육아포커스 첫 소식부터 함께 하시죠.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학부모가 교사의 폭언과 욕설을 내 서울시 교육청이 이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시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서울 서대문구 한 중학교에서 학부모가 학교폭력위원회 회의 장소 변경을 미리 통보받지 못했다며 담당 교사와 담임 교사에 폭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 교사 중 한 명은 교권 침해를 이유로 비정기 전보를 신청했으며 해당 학교는 학부모를 형사 고발해달라고 교육청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개정된 교원지휘법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인해 피해 교원이 요청했을 경우 관할 교육청이 수사기관에 의무 고발하도록 한 첫 사례입니다.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중과 적용한 양도소득세를 오는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 4일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 등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가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오는 6월 말까지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정부가 서울 등 집값이 많이 오른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 매도를 유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마련한 조치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도 10대와 20대 청춘들은 여전히 맨 얼굴인 경우가 많은데요. 마스크를 안 쓰는 이유를 직접 물어봤습니다. 수업을 마친 학생들이 335 교문 밖으로 나옵니다. 대부분 맨 얼굴입니다. 어른들이 나눠주는 마스크가 귀찮다는 반응입니다. 야, 니네 왜 마스크 안 써? 마스크 써야지. 빨리, 마스크를 왜 안 써? 꺼내봐. 있는데. 귀찮아서 안 껴요. 선생님들도 끼는 사람도 있고 안 끼는 사람도 있어요. 학교가 안전한 것 같아서. 가장 큰 원인은 역시 안전 불감증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안 걸릴 것 같고 마스크 쓰면 숨쉬기가 불편해서 그냥 안 쓰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제 주변에 걸린 사람이 없고 치사율도 4%밖에 안 되고. 젊음의 거리 홍대, 20대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화장이 지워지고요. 그래도 습기가 차면 더 빨리 무너지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한 20대 남성은 민망한 듯 멋쩍은 한마디를 던져봅니다. 좀 약간 정신없이 나오기도 했고요. 집에 들어갈 때는 손 같은 것도 많이 씻고 좀 그렇게 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마스크는 좀 챙겨 껴야 될 것 같아요. 안경에 습기가 차 안 쓴다는 반응도 많았는데 잠시 불편할지 몰라도 감염 예방을 위한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이 마스크 쓰기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 역사에 가면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대부분입니다.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안감은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출퇴근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가급적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위생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무래도 손이 직접적으로 닿는 부분이나 여기 개찰구 같은 경우에나 손잡이 같은 것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이랑 얼마나 떨어져 앉는지도 되게 예민해졌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버스와 지하철은 곳곳에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배치하고 자체 방역을 강화하는 등 시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이용했던 지하철과 버스에 대한 소독을 완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하철 당국에서
충분히 시민들의 그런 우려를 불식할 정도의 그런 소독과 여러 방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평상시대로 안심하고 이용하셔도 괜찮다, 이렇게 결론을 저도 내렸습니다. 서울시는 지하철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대형 병원에서 사용하는 과산화수소 멸균기를 열차와 역사 소독에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서울 지하철 모두를 이 같은 방식으로 소독하면 월 1억 6천만 원이 들지만 소독 효과가 1개월 이상 간다고 시는 덧붙였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걱정에 시시각각 변하는 관련 정보들을 수시로 알고 싶다 하는 분들 많을 텐데요. 최근 대학생들이 잇따라 확진자 경로 등이 담긴 지도를 개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른바 코로나 알림이 사이트입니다.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들의 이동 경로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고려대학생들이 위치 기반 서비스를 토대로 사이트를 개발한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목적지를 검색하면 주변 진료소 위치와 함께 전화번호도 확인 가능합니다. 앞서 한 경희대 학생은 코로나 바이러스 현황 지도, 이른바 코로나 맵을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확진자들이 날짜에 따라 어디로 갔는지와 함께 접촉자 수도 확인 가능하도록 설정돼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들이 어느 병원에 격리돼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두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구성됐습니다. 지금 한 5만 명 정도 집계가 됐고, 확진자가 방문했던 곳을 확실히 알려주면서 불안감 조성하는 게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시민들이 앞장서 전염병 관련 정보를 공유한 건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에도 확진자들의 이동 경로를 제공하는 사이트들이 만들어져 방문자들이 쇄도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움직임에 정부뿐 아니라 일반인도 팔을 걷고 나서면서 예방 효과에도 관심이 모입니다. 유튜브에 손 세정제를 만드는 영상이 줄줄이 뜹니다. 실제 약사가 찍은 것도 있습니다. 약국에서 파는 소독용 에탄올과 정제수, 글리세린으로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건데 문제는 알려주는 배합률이 제각각입니다. 감염내과 전문의 3명에게 효과가 있을까 물었더니 비슷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없죠. 그러니까 지금 상품화돼서 나온 것들 외에는 효능이 어떻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없고요. 병원에서는 그렇게 안 합니다. 이번엔 마스크. 아무거나 쓰면 안 된다면서 의사와 약사가 기준과 적당한 재사용 시간까지 제시합니다. 전문의들에 따르면 이 역시 검증된 내용은 아닙니다. 전문의들은 재사용하면 오염될 가능성이 큰 천재질이나 패션 마스크보다는 일회용 보건용 마스크가 낫고 KF 마크가 없는 소위 부직포 마스크도 충분하다고 조언합니다. KF 마스크는 평균 0.4에서 0.6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미세 입자를 걸러내는 건데 침이나 콧물 같은 비말은 최소 5 마이크로미터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단 일회용 마스크는 말 그대로 한 번만 쓰고 버리는 게 바람직합니다. 전문의들은 오히려 손을 비누로 자주 씻고 기침은 휴지나 소매 안쪽에 대고 하는 등 기본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합니다. 이것만 가지고 막아야 된다. 네가 하나만 가지고 막아라. 그럼 저는 기침제를 하나 고르겠어요. 그게 제일 효과적일 거예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도 손 세정제보다는 비누로 손 씻는 것을 권장하고 증상 우려자 외에 마스크 착용은 권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 마스크와 손 세정제 구하기가 힘들고 있어도 터무니없는 값을 요구해 큰 논란이 되고 있죠. 이 와중에 건물은 물론 비행기, 대중교통 소독에 쓰이는 유명 살균제의 값까지 올랐는데요. 기존 가격의 2배가 넘습니다. 인건비 상승 탓이라는데 인상폭과 시기가 참 묘합니다. 불특정 다수가 타고 내리는 택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탓에 내부 소독이 한창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10대에서 20대 정도 가능합니다. 약품은 현재 수급이 원활치 않습니다. 소독약도 마스크나 손 세정제처럼 점점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겁니다. 이 소독약은 중국 우한 교민들이 타고 온 전세기 소독에도 쓰였는데 일반 소비자들한테도 널리 알려져 물건을 받아보려면 열흘 넘게 기다려야 합니다. 주문하시면은 컵값은 드릴 수 없지만은 2월 20일까지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수요가 늘어난 것은 자연스럽지만 문제는 지난달 31일자로 이뤄진 가격 인상입니다.
7,900원 하던 500ml 제품이 하루아침에 19,800원으로 4리터 대용량 제품은 34,000원에서 72,000원으로 2배 넘게 뛴 겁니다. 원료가 미국 제품이잖아요. 원료 소진으로 다시 재발주를 넣게 되면서 인건비 요즘에 상승하고 그래가지고 다 같이 상승시켰습니다. 유통업자의 장난도 아니고 제조업체가 가격을 대폭 올린 겁니다. 경기 부진 속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까지 겹친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은 없는 실정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전쟁 중인 중국의 한 병원에서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수술실에 울려 퍼집니다. 방역복을 입은 의료진들이 우는 아기를 조심스레 닦아줍니다. 중국 헤이룽장성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인 산모가 3kg의 건강한 여자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중국 보건당국에 따르면 산모는 출산 직후 아기와 떨어져 계속해서 신종 코로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아기에게 실시한 2차례의 바이러스 검사에서 일단 음성 반응을 보였고 신생아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검사에서도 매우 건강을 나타내는 10점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산모는 임신 38주에 고열로 병원을 찾았는데 바이러스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고 의료진의 진찰에 따라 제왕절개로 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종 코로나의 발원지인 우한에서도 지난달 24일 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는 산모가 건강한 남자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중국 내 신종 코로나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는 등 죽음의 공포가 엄습한 가운데서도 강인한 모성애는 새 생명을 티원했습니다. 확진자가 늘어날수록 함께 수가 증가하는 건 접촉자입니다. 정부는 밀접 접촉자와 일상 접촉자 구분을 없애고 2주간 자가격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지역사회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인데 올바르게 이루어져야 가족에게 전파되는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먼저 격리 대상자는 독립된 1인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이 권고되고 격리 대상자를 돌보는 인원수도 제한됩니다. 좀 어렵더라도 1m 정도의 거리를 좀 두고 생활하시는 게 좋겠고요. 최소한도 반드시 좀 지키셨으면 하는 게 침구류, 즉 이불이나 침대는 좀 별도로. 화장실 등 공유 공간은 환기가 잘 되도록 하고 격리 대상자가 사용한 세탁물은 온수로 별도 기계 세탁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또 휴지 등 일반 폐기물은 봉투에 넣어 별도 폐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문고리나 책상, 화장실 변기 등 자주 접촉하는 표면은 희석된 표백액으로 자주 닦고 소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염소계 포백제가 들어있는 함유한 액체를 만드셔서 1%에서 5% 정도 섞으셔서 소독액을 만드시고요. 환자 의심 대상자이신 분이 쓰고 나면은 변기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좀 닦아주시면은 충분히 추가적인 예방이 가능하고요. 격리자와 부득이하게 같은 방에 있을 땐 얼굴에 밀착되는 의료용 마스크 착용이 권고되고 접촉하게 되면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지하철에서 계속 거친 기침을 하는 남성. 여러분들, 저는 우한에서 왔습니다. 저 폐렴입니다. 모두 저한테서 떨어지세요. 자신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라고 소리치며 승객들을 위협하던 이 유튜버는 결국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알리기 위한 단순 장난이었지만 경찰이 공포 조장 행위에 대해 강력 처벌에 나선 겁니다. 앞서 기차역에서 신종 코로나 확진 환자 추격전을 펼쳐 논란을 일으켰던 유튜버들은 뒤늦게 공개 사과하고 훈방 조치됐습니다. 경찰이 신종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각종 범죄들이 늘면서 단속과 처벌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불안 심리를 노린 스미싱까지 등장한 가운데 환자 정보가 담긴 공문서 유출 등 다수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또 가짜뉴스 관련 20여 건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특히 마스크 매점 매석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위해 지방청 사이버수사대와 지능범죄수사대를 책임 간서로 지정했습니다. 폭리는 조사일을 기준으로 1년 전 월 평균 판매량의 150%를 5일 이상 보유할 경우에 해당합니다. 경찰은 폭리 등 고발이 들어올 경우
부당 이득 재검토 등 적극 수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의사협회가 발행하는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보고서입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들의 중위 연령, 즉 환자들을 나이 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대 연령이 49세에서 56세라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을 포함해 전 세계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어린이의 감염 위험은 비교적 낮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호주 뉴사우스 웨일스대 연구팀의 연구 결과를 들어 어린이는 신종 코로나에 잘 걸리지 않거나 걸리더라도 가벼운 증상만 유발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연구팀은 또 12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감염되더라도 병원에 입원하거나 산소 치료가 필요할 가능성이 작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모집단이 크지는 않지만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 가운데 80%는 60세 이상이며 남성이 3분의 2를 차지한다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사스와 메르스 사태의 예를 들며 어른에게서 더 심각한 증세가 나타나는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형적인 특성이라는 추측도 내놨습니다. 2015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메르스 사태 당시 전체 확진 환자 186명 중 10대 이하 환자는 1명에 불과했습니다. 2003년 유행한 사스 사태에서도 전 세계 8천여 건에 달하는 확진 사례 중 어린이 환자는 135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호주 연구팀은 자각 증상이 없는 어린이들이 전염병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며 무증상 어린이 환자들의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2003년) 중국에서 발생해 세계적으로 약 800명의 사망자를 낸 사스와 2015년 국내에서 38명이 숨진 메르스까지 원인은 모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기를 일으키는 3대 바이러스 중 하나이고 현재까지 확인된 인체 감염 코로나 바이러스는 총 7종입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원인 바이러스도 7종 중 하나입니다. 인체 감염이 가능한 7개의 코로나 바이러스 중 하나로서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인체 감염이 확인되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명명하였습니다. 대표적 증상은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인데 사람 간에 긴밀하게 접촉했을 때 침, 콧물 등으로 전파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염자의 비말, 즉 침을 통해서 호흡기나 눈, 코, 입 등의 점막을 침투하여 전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약 2일에서 14일 정도의 잠복기가 발생하게 되며 그 이후에 가벼운 기침이나 인후통 등의 호흡기 증상을 보일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폐렴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유전자 변이를 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로선 호흡기나 폐렴 증상을 완화시키는 대증 치료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직접적인 백신이나 치료 방법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에 대한 인후통, 기침, 폐렴 등의 증상에 대한 항생제 또는 항바이러스제를 통해서 대증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감염을 막으려면 손은 비누로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자주 씻어야 합니다. 또한 국내에서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 KF94 이상의 등급을 가진 마스크를 착용하며 기침 예절을 지켜야 합니다. 겨울철 유행하는 계절 독감과 구분할 수 있게 독감 예방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염이 되는 경로를 접촉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가급적 외부 외출을 삼가하시는 것이 좋겠으며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하신 경우에 특히 의료기관에 방문하신 경우에는 꼭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손 세정을 꼭 하셔야 되는데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꼭 비누나 세정제를 사용하여서 손바닥이나 손톱 밑까지 꼼꼼히 씻으셔야 하고 그리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알코올이 포함된 소독제를 자주 사용하시길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전염에 더욱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전염을 막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싫어한다 하더라도 꼭 마스크를 통해서 호흡기를 통한 감염을 꼭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확진 환자와 접촉했던 사람, 해외여행 후 기침이나 발열 증상이 나타난 경우 즉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나 보건소로 신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의 경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노출되지 않도록 가정에서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밥 먹기를 거부하는 아이,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 그거. 아휴, 무무야, 채소도 먹어야지. 싫은데? 뭐? 라운드 1. 무무야, 골고루 먹어야지. 골고루 안 먹으니까 키가 안 크는 거야. 저기 누나 좀 봐봐. 싫어. 누나처럼 되기 싫어. 라운드 2. 모모야, 이거 봐라. 골고루 먹으면 아빠처럼 이렇게 힘쓸 수 있어. 싫어. 힘센 거 필요 없어. 무무 다 먹었어. 이제 배불러. 이리 와봐, 무무. 배검사. 여기. 에이, 하나도 안 나왔네. 텅텅 나왔는데. 아, 배부르다. 에이, 뭐야. 아빠도 콩 남겼네. 난 그만 먹을래. 라운드 3. 어디 봐봐. 넌 굶어 봐야 돼. 배가 고파봐야 알지. 에이. 어허? 나중에 배고프다고 말하기만 해. 라운드 4. 버짓빠방 뭐하고 놀까? 자. 싫어. 무무야, 이거 다 먹으면 아이스크림 줄게. 싫어. 무무 배불러. 아빠, 나도 아이스크림. 난 아까 밥 다 먹었는데. 라운드 5. 먹기 싫으면 먹지 마. 어째 맨날 전쟁이야. 무무도 싫어. 무무야, 골고루 먹어야지. 골고루 안 먹으니까 키가 안 크는 거야. 저기 누나 좀 봐봐. 넌 굶어 봐야 돼. 배가 고파봐야 알지. 먹기 싫으면 먹지 마. 어째 맨날 전쟁이야. 나중에 배고프다고 말하기만 해. 정말 내가 저랬다고? 응. 아빠 식탁 앞에서 진짜 무서워. 난 사람 같아. 응, 악당 같아. 아빠가 많이 무서웠어? 많이 무서웠어. 그래, 우리 먹고 싶을 때 맛있게 먹자. 진짜? 삼겹살? 배부르다며. 배가 홀쭉해. 오케이, 삼겹살 고고! 아이들이 음식을 잘 먹지 않거나 특정 음식에 대한 선호 거부를 나타내는 일은 흔한 경우입니다. 아이들이 양질의 음식을 섭취하고 있다면 식사량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억지로 먹게 하면 먹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가끔씩이라도 잘 먹는 음식이 있다면 그 순간 반응해주고 격려하면서 칭찬해주세요. 아이들은 좀 적게 먹더라도 영양의 균형이 맞는 음식을 먹는다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식습관을 관찰하여 식욕 부진의 원인을 찾아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가족과 함께 식사하며 식사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날씨가 추울 때 찬바람을 맞으면 저절로 눈물이 흐르는 증상 호소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눈물 생성과 배출 균형에 이상이 생겨서 나타나는데요. 안구 건조증과는 다르며 눈물길이 막혔는지에 따라 치료 방법 또한 달라진다고 합니다. 신생아의 경우도 눈물 흘림 증상이 나타납니다. 6개월에서 돌이 지나도 비슷한 증상이 있으면 안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야겠습니다. 육아포커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